국민연금 대참사.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국민연금 해외 자산을 무차별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우리는 이 돈이 훗날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미래 자산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환율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일종의 비밀 병기로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의 노후와 국가 경제의 명운이 교차하는 그 숨겨진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기금을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점이죠. 결국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에 투자하고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대화,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 물을 채우듯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꾸준히 사들여야만 하는 운명이었죠. 이렇게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이제 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와 맞먹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외화 자산의 존재는 외환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한 카드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외환 시장이란 수많은 변수로 인해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 즉 환율이 치솟을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보유한 달러를 풀어서라도 그 흐름을 막으려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율 방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아야 하는 바로 그 미묘한 시점에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꾸준히 달러를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팔아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야 하는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약속이나 암묵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달러를 파는 대신 국민연금이 달러 매수 시점을 늦추거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는 연기금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과 국가경제 안정이라는 거대한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은 오직 가입자들의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경제활동이 사실은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 뒤에 숨겨진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의 노후 자산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복잡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외환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정부의 환율 개입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는 선장의 필사적인 노력과도 같죠. 원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때 정부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려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방어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사들여야만 하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죠. 한쪽에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 달러를 팔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 수익률을 위해 달러를 사는 이 기묘한 동행.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율 아래 움직이는 정교한 메커니즘일까요? 놀랍게도 이 두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절묘하게 맞물릴 때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크게 소진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한 누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정부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가입자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독립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하죠. 이것이 바로 원칙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외환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들의 달러 매수 시점을 예측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 거대한 그림자는 국민연금의 자율성과 국가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지만 때로는 한 마리를 위해 다른 한 마리를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나의 노후,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투자가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득일까요? 만약 국민연금이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최적의 투자 시점이 아닌데도 외화 매입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더 저렴한 가격에 달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비싼 값에 매수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노후 자산 증식 속도가 더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1%의 수익률 차이가 수십 년의 복리 효과를 거치면 은퇴 시점에는 엄청난 자산 규모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협조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연금 자산 역시 더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도 같죠. 이것이 바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이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기댈 최후의 보루인 연금의 수익률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자산이 어쩌면 국가 경제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 복잡한 현실은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이며 그 투자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국가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가입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률 그래프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힘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끝에는 바로 우리의 노후 자산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미시적인 목표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환율의 더디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상충하는 임무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는 가입자의 소중한 자산을 최대한 불려야 한다는 명시적인 목표죠.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산의 가치가 한창 오르고 있는 최적의 시점에 매도하는 대신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연금 자산이 얻을 수 있었던 막대한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직 가입자의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이는 순수한 투자기관인지 아니면 국가경제의 안정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투자 실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과 치열하게 타협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을 책임져야 할 연금 명세서의 숫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적 필요에 의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오직 불의의 노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해를 돕는 이 묵직한 다우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불가피한 긴장과 딜레마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복잡하게 얽혀버린 내 연금의 현주소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충격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인 셈이죠. 이 복잡한 논의가 그저 경제학자들의 탁상 공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연금 보험료 명세서를 받아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자산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우리 미래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산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는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관심이야말로 연금의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매달 납부하는 그 돈, 그 연금은 과연 누구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